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변호사 한 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고영석 변호사님이 나오셔갖고 오늘 주제 이사 공급 대책과 재산권 침해 문제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변호사님 처음 나오시니까 인사 한번 시청자한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센트로 고영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재건축 재개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합을 대리해서 재개발 재건축 업무도 하고 있고, 예, 청산 받으시는 분들도 필연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리해서 보상금 증액이라든가 수용 재결 업무를 또 대리해 드리고 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의 고형석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이사 공급 대책 이야기를 갖고 나오셨어요. 내용 잠깐 설명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규모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공공주도 사업을 신규 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뭐 많이 들으셨죠? 그 숫자 때문에 여러 헷갈려 하시는데 700% 용적률 주겠다는 바로 역세권, 그 다음에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을 수용해서 고밀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공공이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가 구성한 조합을 대신해서 시행자 방식으로 들어가서 공공이 주도해서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투기 수요 차단 대책도 내놓았죠. 아파트 상가 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으로 하고, 2월 4일 대책 발표 이후 사업 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 2월 4일 이후에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무조건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이렇게 일단 발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얘기해 주실 게 지금 이사 대책의 그 위헌 여부 신문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비스트에서 돈 버는 부동산을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곽창석 대표님께서 이미 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전에도 이미 예견은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오비스트와 이제 곽창석 대표님, 이진우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통해서 부동산 대책들을 다 배우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사 공급 대책에서는 청산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이사 공급 대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권의 침해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문제점이 일단 대두가 되는 거죠? 기존의 도시정비법 상에서의 재개발에서도 청산자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청산자가 될 수 있었고요. 예. 아니면은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그 물건을 이제 양수하게 되면은 또 청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 청산자라는 개념은 예전에 기존의 그 조합 방식이나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도 청산자는 있었던 것이죠. 그 청산자 개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는 재개발 사업에서 청산이라는 건 분양 그 공공성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은 그 임의조합원과 강제조합원을 할 때 강제조합원이잖아요. 사업 맞습니다. 구역 내는 내가 싫어도 조합원이고 좋아도 조합원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양 대상 조합원이다, 청산 대상 조합원이다 이렇게 나는 싫어 아파트 동기시험 끝까지 나는 싫다고 고사를 하면 그 기존 그 자산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법인에서 자산평가를 해서 돈으로 주는 걸 바로 청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내 선택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내가 그 아파트가 개발된 게 싫어 라는 거는 내가 선택을 한 문제니까 청산돼서 불이익을 나중에 아파트 값이 오른다면 그때 내가 청산하지 말고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 선택이었잖아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사 대책 이후에 그 날짜 이후에 매입자들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청산한다는 그런 발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 한번 이 이사 공급 대책 안에서 그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일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요새 이제 신혼부부나 이제 서민들이 아파트 사는 거는 포기를 하고 대신에 이제 저층에 싼 빌라를 찾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빌라라고 해서 막 저 지하철역에서 먼 거는 힘드니까. 변호사님, 저희는 얼렁벌렁 안 돼요. 빌라라는 건축법상 용어는 없으니까 다세대나 연립이죠. 예, 다세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실거주 목적으로 해갖고 다세대 주택을 이제 매수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자기는 여기서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빌라라도 상관없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쭉 살아볼 생각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가 이제 지하철을 끼고 있다고 해가지고 역세권 고밀 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앞으로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2021년 2월 4일 이후에 이 다세대 주택을 샀다는 이유로 인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청산금 받고 소유권 상실하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받는 그 청산금으로 과연 그 유사한 다른 지하철역도 역세권이라든가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그 다세대 주택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은 사실 낮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진우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산을 받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썩 그 정당한 보상 또는 완전한 보상 이런 거에 맺히질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이죠.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그 개발이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찍었었는데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 장래 프리미엄이나 장래 이익이 포함된 그 종전자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업 경제성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수용이 되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단순히 내가 집 샀는데 2월 4일 날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청산해야 된다. 이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 예전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양받기가 싫으니까 청산받겠다 선택할 수 있었고 아니면은 저 물건은 분양권이 나오는지 아니면 청산을 받는 건지 그럼요. 충분히 이제 정보 습득이 가능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을 했었지만 아직 지금 내가 산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역세권 고밀 개발로 개발이 될 것인지 아는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나중에 단지 2월 4일 이후에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다는 이유로 투기 세력으로 찍혀서 그렇게 몰리게 된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정부나 뭐 정부도 그렇고 지금 여당 내에서 뭐 법학자들이 굉장히 출신들이 많잖아요. 법에 걸려 그분들이 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는 그냥 하는 소린가요? 실제 문제가 없다. 그 지금 필드에서 뛰는 젊은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의뢰가 들어온다. 지정돼서 이런 사례가 들어온다면 한번 붙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로서 아직 저는 그 젊은 변호사로서 정의감이 한창 투철한 그런 느낌인데 붙어야죠. 이런 건 붙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직 뭐 썰이긴 하는데 아니 이게 확정된 건가? 현금 청산자의 경우 실수요자면 이주대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산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좋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주겠다 뭐 이런 입주자권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네, 임대주택을 맞습니다. 주겠다 이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사실은 이제 이게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가 나거나 이렇게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청산자로 몰리게 너무 되면은, 말이 많으니까 어디가 사냐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렇게 이주 대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은 자신의 소유권을 상실된 소유권에서 다음에 임대인이 갑자기 되는 거잖아요.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어떤 분이 또 어떤 국민이 그걸 또 받아들이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지 사실 실효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린 부동산 분야긴 한데 제가 이제 곽창석 대표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늘 주장했던 게 뭐 물건 중에 가장 으뜸은 1번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소유권인데 내가 집을 사고 내가 더 큰
우리 아이들 큰 집을 주고 싶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고 조금 더 새 집을 주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욕구, 욕망, 소유권에 관련된 건데 그거를 현 정부에서는 앞에 공공자 붙여서 전부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공주도 분양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왜곡된다는 얘기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자, 이번에 청원 나온 거 한번 제가 볼게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원인은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전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현금 청산한다는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개발 고시로 특정 지역이 지정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행 중인 현금 청산에 대한 규제를 보류하거나 폐지해야 정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요거 좀 해설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요? 네, 일단은 이 청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재산권 침해 문제는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유심히 볼 수 있는 게 이 다세대 주택, 이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실소유 상태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여기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갑자기 자기 직장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사죠. 투자 가치로서의 전혀 없으니까요. 청산받고 나갈 물건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재개발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예 거래가 끊겨버리니까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아까 정의감에 불타는 이런 내용하고 전부 같은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거 더 나쁜 건요. 서울 전 지역을 잠재적 일종의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무주택자나 또는 이사가 필요한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만드는 것 같은, 왜냐하면 투기 대책 방안으로 나온 거니까 투기 세력으로 보는 듯한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국민들이 자기의 이사라든가 집 소유를 위해서 행한 어떤 행동을 갖다가 그 단지 어떠한 기간 이후에 집을 매입했다는 이유로 투기 세력이라고 콕 집어넣는 거는 그것은 상당히 좀 국민 법 감정이나 정서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법 정서상 감정상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정되고 이런 사태가 나면 뭐 굉장히 많은 소송건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그 집을 매매를 해갖고 청산자 지위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집을 팔고 나가고 싶은데 뭐 그 상황에서 자신의 집을 이제 매도할 수 있는데 장애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헌법 소원이 가능할 텐데 그때는 아마 이제 그 각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라서 그 헌법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적법 요건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아마 그런 그 각종 헌법 소원이나 뭐 재판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여지신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만일에 더 후속적인 대책으로 그쵸. 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보완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이제 그런 각종 이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오늘이 15일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신년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어떤 지금 우리 고영석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던 대책이 보완 대책을 지시하실지 또는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여과 없이 발표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발표 내용이 또 나오면 우리 고영석 변호사께서 저희 유튜브를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출연하고 싶으시다고 그 센트로는 그 전에 김정우 변호사나 이제 몇 분이 출연하셨었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근데 조금 더 젊은 변호사다 보니까 몸이 두 개로 나눠서라도 촬영을 하신다 의사 표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모셨고요. 고영석 변호사께서 직접 한번 저희 유튜브 오비스 TV에 나오는 고영석 변호사로서 앞으로 어떤 내용의 지향성을 갖겠다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향을 여러분들의 법리적인 측면을 도와드리겠다 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실소유한다거나 이제 주택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가 하는 업무의 주된 거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사업 시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그런 법무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은 많이 출연을 해서 그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사업 시행 방법이라든가 조합에서 이제 사업을 관리처분 계획이나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조합 설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합원분들께서도 자기 조합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또 더 나은 뭐 시공사 선정 문제라든가 그렇죠. 되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실질적인 문제죠. 그런 거라든가 분양 신청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가장 그 특화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늘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고영석 변호사가 남으로써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도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쪽에 좀 물론 곽창석 대표님이랑 큰 파트가 있고 나머지 한 파트는 정비사업 쪽이 되지 않을까 감히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이사 공급 대책과 재산권 침해 문제라는 주제로 오늘 저에게 좋은 정보 나눠주신 분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이죠. 법무법인 센트로의 고형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